이번 단원에서 하율이가 배우는 건 전부 4개야. B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례식. 비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가 비례배분. 자, 비례로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4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율이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 4가지만 정리해주면 돼. 만약에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A는 2시간, B는 3시간을 공부했어요. 하루에 A는 2시간, B는 3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B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B는 2대 3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렇죠. A는 2시간, B는 3시간 공부했다. B가 얼마니? 그러면 2대 3이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비율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비율은 분수로 쓰는 거죠? 네. 그렇죠. 2대 3을 분수로 쓰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비율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유라 이해 가죠? 그렇죠? 자, 비나 비율이나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비율은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곱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를 곱하면 6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어. 3을 곱하면 9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죠? 4를 곱하면 12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로 곱한다는 얘기는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니까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죠? B는 2대 3이나 또는 4대 6이나 또는 6대 9나 또는 8대 10이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B를 구하라 그럴 때는 B는 자연수로 나타내 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 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연수로 고쳐줘야죠. 자연수로 고쳐주기 위해서 적당한 수로 곱하면 돼. 어떤 수로 곱하냐면 분수일 경우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하죠. 하율아 그렇죠? 네. 얼마 곱하면 좋겠어요? 2분의 1 대 3분의 1이다. 그러면 전원과 후항이 얼마 곱할까요? 6. 6. 그렇죠. 6을 곱하면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2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만약에 0.2 대 0.3이다. 그럼 이것도 자연수로 고쳐줘야죠? 네. 그렇죠? 그럼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되겠네. 음. 하율은 얼마 곱할까? 10. 10. 10을 곱하면 2 대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해 가죠? 하나가 소수고 하나가 분수면 둘 다 분수로 만들거나 둘 다 소수로 만들어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하율아 그렇죠?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앞에 게 B고 뒤에 게 비율이다. 비율은 분수로 쓰는 거다.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이것만 잊어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례식은 뭐죠? 비율이 같은 두 수를 갖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비율이 모두 같잖아. 그치? 비율이 모두 같으니까 2대 3은 4대 6이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비율이 같은 두 수.
비율이 같은 두 수를 같게 놓는 거야. 같게 놓는다. 그게 뭐다? 비례식이다. 자, 2대 3이나 4대 6이나 전부 다 비율이 3분의 2죠. 똑같습니다. 자, 비례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 성질이 있죠. 내항의 곱, 그 다음에 외항의 곱.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그래서 3 곱하기 4나 2 곱하기 6이나 같습니다. 이 얘기죠? 네. 하율아 이해되지? 비례식에서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자, 그 다음에 비례배분이야. 자, 전부 10이 있어. 10을 2대 3으로 배분한다. 자, 이와 같이 전체를 갖다가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거. 그런 걸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을 2대 3으로 배분한다. 그러면 전체가 5일 때, 전체가 2 플러스 3, 5일 때 2를 차지한다는 거죠. A는. 그렇죠? B는 전체가 5일 때 3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얘는 전체가 2하고 3 더하면 5니까 전체가 5일 때 2를 차지하고 얘는 전체가 5일 때 3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전체가 10이니까 10을 곱해주면 얼마씩 배분되는지 알죠? 그래서 네. 이거는 4고 이거는 6이죠? 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율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네 가지를 다 알지 알아요. 그러면 하율이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부족한 게 뭔지 봐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네 가지 중에 뭘 틀렸나 봅시다. 자, 8번 볼게요. 하율아, 뭐가 틀렸니? 자, 16대 18이야.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2를 곱했다는 거죠? 네. 2를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2로 나눴다는 거죠? 네. 2로 나누면 여기는 14가 아닐까? 네. 그치? 12가 아니라 14죠? 그쵸? 이게 아니라 14야. 하이라 왜 틀렸는지 알겠죠? 네.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B는 성립합니다. 얘는 2를 곱한 거고 이거는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나눴을 때 14가 되겠죠. 하율아 고쳤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16번 보자. 16번. 자, 비례식을 완성해 보세요. 비율이 5분의 1이야. 비율이 5분의 1이다. 비율이 5분의 1이란 얘기는 B는 얼마란 얘기야? B는 1대 5란 얘기죠? 네. 비율이 5분의 1이란 얘기는 B가 1대 5란 얘기야. 적당한 수로 곱해도 되니까 2대 10이라고 써도 되죠? 2를 곱하면 3을 곱하면 3대 15라고 써도 되죠? 네. 하율아 이와 같이 적당한 수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B는. 몇 가지는 이해가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봤더니 앞에가 3대 얼마다 그랬으니까 앞에가 3이면 뒤에 거는 15가 돼야죠? 1대 5니까. 그렇지? 1대 5니까 앞에가 3이면 뒤에 거는 15가 돼야 됩니다. 하율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자, 두 번째로 봤더니 내항의 곱이 120이래. 이거랑 이거랑 곱했더니 120이래. 그렇죠? 네. 120이 나오려면 얼마 곱해야 돼요? 15에다가 음, 8 곱해야 되겠네. 그쵸? 네. 그래야지 5, 8, 40, 8, 1은 8, 120 나오죠? 네. 음.
그러면 외항의 곱도 120이야 되겠네? 하율아, 맞아요? 네. 내항의 곱이 120이니까 외항의 곱도 120이 나와야 돼. 그럼 네모가 얼마죠? 40. 그렇죠. 40이죠. 자, 이것도 120이 나오려면 4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아까 배웠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식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비례식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비례식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하율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지. 그게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 얘기지? 네. 설명 이해 가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11번 봅시다. 세진이와 지성이가 같은 책을 1시간 동안 읽었는데 세진이는 전체 3분의 1, 세진이는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이는 5분의 1을 읽었습니다. 지성이는 5분의 1을 읽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분의 1 대 5분의 1이란 얘기죠? 네. 하율아, 뭘로 고쳐야 되죠? 자연수로 고쳐야 되죠? 네. 그렇죠? 얼마 곱할까요? 분모 없애려면 10. 10? 10 곱하면 분모 안 없어지는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 8. 얼마? 15. 15. 그렇죠? 3도 없애고 5도 없애야 되니까 두 개 곱한 거 15를 곱하면 되죠? 네. 그렇죠? 앞에 거에다 15 곱하면 5겠네? 뒤에 거에다 15 곱하면 3이죠? 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5대 3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한다. 분수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래서 5대 3이에요. 네.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있네. 하나 더 있죠? 28번 보겠습니다. 자, 석킨의 밭의 넓이에 대한 종원의 밭의 넓이의 비는 자, 비가 나왔어요. 자, 대분수로 나왔네. 1과 4분의 3 이거 대 1입니다. 그럼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7이죠? 4분의 7 대 1입니다. 하율아, 자연수로 고쳐줘야 돼. 그러려면 분모가 없어져야 되죠? 네. 분모가 4니까 없애려면 얼마를 곱할까요? 얼마를 곱하면 분모가 없어져요? 요거만 없애면 되잖아. 그치? 네. 얼마 곱할까? 모르겠어요. 전항과 후항이 얼마를 곱해야 4가 없어져? 4를 곱하면 되지. 4분의 7에다가 4를 곱하면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분모를 없애려면 분모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겠죠? 네. 4를 곱하면 됩니다. 앞에다 4 곱하면 얼마죠? 16. 여기다도 4를 곱하고 여기다도 4를 곱하라는 얘기야. 4 곱하면 네. 4가 약분되니까 앞에는 7이 되겠죠? 네. 뒤에는 4를 곱했으니까 4가 되겠죠?
이 네, 말이죠? 네, 그래서 분수일 때는 분모를 없애줘야 된다. 분모를 없애려면 분모를 곱해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분모를 없앨 수 있죠. 자, b니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b는 성립한다.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7대 4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자, 앞에 게 석희야. 뒤에 게 종우입니다. 뒤에 게 종우야. 자, 종훈의 밭의 넓이가 175래요. 7대 4는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석희네 밭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네모대 175 이 말이죠? 네, 석희 대 종우는 7대 4다. 넓이의 비가 7대 4다. 근데 종우가 175야. 석희가 얼마니? 그러니까 석희를 네모로 쓰면 되죠. 하율아, 여기까지 해가죠? 네, 자, 네모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자, 네모 얼마일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풀어야죠? 풀어보세요. 하율아, 풀어봐. 모르겠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내항의 곱은 어떻게 써요? 4 곱하기 네모죠? 네, 외항의 곱은 7 곱하기 175죠? 네, 이거 안 나눠지잖아. 그쵸? 안 나눠지니까 이거 곱하는 겁니다. 175하고 7하고 곱하세요. 그럼 5, 7에 35, 7, 7에 49, 49에서 52, 7일은 7에서 1225네? 하율아, 이렇게 되죠? 네, 2개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네모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모를 구하려면 양변을 4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니까 네모만 남겠죠? 네. 그래서 네모는 4분의 122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둘이 나눴을 때 안 나눠 떨어져가지고. 그랬구나. 그냥 분수로 쓰면 돼, 이럴 때. 음. 근데 이제 보통 나눠 떨어지게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그치? 이건 안 나눠 떨어지네. 일부러 이렇게 냈나 봐. 그래서 안 나눠 떨어질 때는 그냥 분수로 써주면 돼요. 네, 음.
자, 하율아, 다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단에서 배우는 건 전부 몇 개다? 네 개다. 비,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이야. 자, 비와 비율은 비는 몇 대 몇, 비율은 몇 분의 몇, 분수로 쓰는 겁니다. 비율은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에 성립하죠. 비도 마찬가지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어도 되니까 분수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뭘로 나타낸다?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비례식은 뭐다? 비율이 같은 두 수를 갖게 놓는 거야.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수를 갖게 놓으면 어떤 성질이 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푸는 겁니다. 하율아 이해 가죠? 네. 그 다음에 비례배분이 있죠. 비례배분. 전체 몇 분의 몇이니 이런 뜻이죠. 10을 2대 3으로 배분하라. 그러면 2대 3. 2하고 3 더하면 5니까 전체가 5일 때 A는 2를 차지하고 B는 전체가 5일 때 3을 차지한다. 그래서 5분의 2, 5분의 3을 전체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이해되죠? 네. 어. 하율아 뭐 질문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 다시 한번 봤죠? 자, 오늘은 라이트 센 할게요. 어디에 걸쳐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아니 어디 나도 드라이브 어딘지 몰라 같은 거 똑바로 앉아. 사랑합니다. 음. 하율아, 라이트 센 있죠? 네. 라이트 센 보세요. 오늘은 라이트 센 할 겁니다. 책이다. 주변 때. 번째. 라이트 센 96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다 배웠잖아, 하율아. 그치? 네. 이제 다 배웠으니까, 센 이 정도는 이제 B스텝만 풉시다. A스텝은 쉬우니까. 그래서 B스텝만 쭉 풀겠습니다. 이것도 A스텝 빼고 B스텝만 쭉 풀게요. 그래서 뒤에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간식 자릅시다. 그래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96페이지 폈어요? 네. 오케이. 자, 대표 문항 하나씩 풀게요. 자, 유형 1번 보겠습니다. 유형 1번. 뭐가 나왔죠? 전항과 후항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B를 어떻게 나타낸다? 전항과 후항으로 나타낸다. 앞에 있는 게 전항, 뒤에 있는 게 후항.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후항이라고 합니다. 후항이다. 자, 1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전항이 4고 후항이 15다? 그러면 4대 15 이렇게 쓰란 얘기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B의 성질은 뭐가 있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곱하여도 뭐는 같다? 비율은 같습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b가 2대 3이면 b가 2대 3이면 비율은 어떻게 쓴다?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걸 분모로 써야 돼요. 3분의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b가 2대 3이다? 그럼 비율은 3분의 2야. 그럼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어. 분모 분제 2 곱하면 6분의 4. 3을 곱하면 9분의 6. 4를 곱하면 12분의 8. 다 똑같아. 비율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4 똑같은 수 2를 곱해서 4대 6. 3을 곱해서 6대 9. 4를 곱해서 8대 12.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하유라? 네. 그럼 똑같은 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4번 풀어보세요. 자, 0은 안 되죠? 0이 아닌, 0을 곱하면 다 똑같아지잖아. 그치? 전부 0이 돼버리니까. 0이 아닌, 그래서 0은 안 됩니다. 하유라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볼게요. 자, B의 전항과 후항을 뭐가 아닌, 하유라 뭐가 아닌 수로 곱해도 되죠? 0이 아닌 수를 그렇죠. 나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됩니다. 곱해도 되고 나누어도 돼요. 자, 10번 해보세요. 0은 안 되죠. 0은 안 된다. 아주 중요해요.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모든 수는 0으로 못 나눠요. 항상 0은 제외한다. 자, 유형 4번 볼게요. 자, 비율이 주어졌어. 비율은 뭐다? 분수로 쓰는 걸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몇 번 했죠? 비율이 3분의 1이다?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1대 3이란 얘기입니다. 아이를 알겠죠? 네. B와 비율은, 이건 정의예요. 약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B가 1대 3이다? 그러면 비율로 3분의 1이라고 하자. 뒤에 있는 수가 분모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자, 전항과 후항의 4를 곱하면 4대 12야. 그럼 이것도 비율이 얼마야? 12분의 4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비율이 똑같아지죠? 그렇죠? 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수를 곱해도 또는 나누어도 B가 성립한다. 16번 해보세요. 자, 비율이 8분의 7이면 7대 8이죠. 네. 후항이 48이야. 이게 48이야. 얼마 곱했어요? 6 곱했죠? 그럼 네. 여기도 6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2개 나오겠네. 42대 48. 잘했습니다. 똑같은 수를 곱해도 B는 변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비율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유형 5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B는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되니까 만약에 자연수가 아닐 경우에는 자연수로 고쳐줘야 됩니다. 분수일 경우에는 분모를 없애줘야 되고 소수일 경우에는 소수점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분수일 경우에는 분모를 곱해서 없애줘야 되고 소수일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돼요. 자, 여기에 간단한 자연수의 비 이렇게 나오죠? 네. 하유를 여기다 밑줄 치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시키라는 얘기니까 자, 뭘로 나누는 거야?
최대 공약수로 나눠야 됩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시키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돼. 알겠죠? 네. 그럼 60하고 96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 12. 12, 오케이. 12로 나누면 앞에 건 얼마죠? 5. 5, 오케이. 뒤에 건 얼마죠? 12로 나누면 9. 뒤에 아니, 거 8이죠? 12 네. 곱하기 8이 96이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5 대 8이겠네. 그럼 답은 얼마니? 12. 그렇죠. 12죠. 자, 간단한 자연수입이다. 그 말은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가장 간단해야 되니까. 약분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한 걸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유형 6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자, 소수 대 소수. 소수 대 소수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야 돼. 10의 거듭제곱을 곱한다. 그렇죠. 그래서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와 같은 수를 곱한다. 자, 23 얼마 곱할까요? 10. 10 곱해. 그럼 얼마죠? 써보세요. 오케이. 24번은 얼마 곱할까요? 100. 100 곱하면 81 대 52죠? 네. 약분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럼 그대로 두면 돼요. 약분되면 약분해줘야 됩니다. 네. 왜 그래? 간단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약분해줘야 돼요. 약분이야 네. 간단해지죠. 오케이. 자, 유형 7번 볼게요. 27, 28. 두 문제 다 하겠습니다. 자, 분수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합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야. 자, 27번 얼마 곱할까요? 하유라? 네. 27번 얼마 곱할까? 42. 42.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자로 곱해주면 되죠? 6분의 1 대 7분의 2야. 41을 곱하면 6이 약분되면서 7을 여기다 곱하면 되고 7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또 여기도 오른쪽에 41을 곱하면 6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X자로 곱하면 됩니다. 7을 곱하면 7 대 6을 곱하면 12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41을 곱하면 된다. 그럼 앞에는 7이고 뒤에는 12가 되겠구나. 이럴 때는 X자로 곱해주면 빨리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하율아, 28번은 어떻게 할까? 대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분수일 때 위에 27번하고 똑같이 하려면 가분수로 고치면 되겠지? 네. 앞에 건 얼마예요?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4, 3분의 4. 뒤에 건 얼마입니까? 5분의 7, 5분의 7. 그러면 전항과 후항이 얼마 곱할까요? 15. 15 곱하면 5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네. 그렇죠? 아까처럼 X자로 곱하면 됩니다. 그럼 20대 3을 여기다 곱하면 되죠? 네, 21. 20대 21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자, 유형 7번 했어요. 자, 유형 8번도 해봅시다. 자, 아까도 했지만, 분수일 때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야? 하나가 소수가 하나는 분수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모양을 똑같이 만들면 돼. 소수를 분수로 만들든, 아니면 분수를 소수로 만들든,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소수가 하나가 분수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10의 거듭제곱을 곱해도 되고 소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는 어려워. 잘못하면 나누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를 소수로 못 바꿀 때도 있어. 3분의 1 같은 경우는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게 좋아. 네. 하유를 알겠죠? 그래서 자, 소수와 분수가 있을 때는 소수로 분수로 고치세요. 그럼 0.47은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47이죠? 25분의 3이죠? 하유라 그럼 얼마 곱할까요? 100하고 25 최소 공배수가 100이죠? 그렇죠? 100은 25의 배수잖아. 맞아? 하유를 얼마 곱할까? 31번. 하유를 얼마?
1775? 1175? 얼마 곱했는데? 그냥 100 곱하면 되잖아.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하면 분모가 없어지잖아. 25에다 4 곱하면 10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다 100을 곱하면 돼요. 100하고 25의 최소 공배수는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냥 47이라고 하면 되고 25에다 4 곱하면 100이니까 뒤에 거에는 4를 곱하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100이야. 그러니까 100을 곱하면 돼. 하율아 이해 가요? 이해돼? 안 들려? 하율아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잠깐만. 아, 선생님 건 문제 없는데? 스피커 한번 보세요. 들리니? 괜찮은데? 네. 말해보세요. 말해봐. 뭐라고 해? 잘 들리시죠? 들린다.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하율이는 예측. 잘 들려요? 네. 스피커 만지지. 오케이. 음. 자, 하율아 31번 보세요. 음. 자, 얼마 곱하면 됩니까? 100. 100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건 47, 뒤에 건 12 이렇게 나오죠? 네. 32번은 얼마 곱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2번은. 하나는 7분의 1, 하나는 0.9니까 소수로 분수로 고치는 게 낫죠? 네. 그럼 0.9는 10분의 9죠? 하율아 이해되죠?
네. 가능하면 소수를 분수로 고치세요. 왜냐하면 분수를 소수를 못 고칠 때도 있어.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는 소수는 분수로 고쳐라. 얼마 곱할까요? 하율아, 이거 얼마 곱하면 되지? 70? 70. 오케이. 그럼 앞에 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12 치고 네. 7 약분되니까. 그치? 뒤에 거는 7 곱하면 되니까 63이겠죠? 네. 이렇게 쓴 거 이해 가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X자로 곱해주면 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일 때는 X자로 곱해주면 된다. 31번과 같을 때는 100 곱하면 되는 거야. 됐죠? 네. 오케이. 유형 8번. 소수와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곱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자, 꿀 0.3리터와 1.1리터를 넣어 꿀물을 만들었습니다. 꿀과 물의 비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세요. 0.3과 1.1입니다. 자연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10을 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을 곱하면 3대 11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네. 자, 35번 해보세요. 항상 하율아, 식으로 먼저 써줘. 결과만 이렇게 하지 말고 15, 15분의 8 대 1과 25분의 8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거는 15분의 8 이거 대 이건 어떻게 합니까? 가분수로 고쳐야죠. 25분의 그 다음에 33이겠죠? 하율아, 여기까지 이렇게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15와 25의 최소 공배수. 375? 두 개 곱해서 그래도 돼요. 근데 75입니다. 75가 더 가깝죠? 15 곱하기 네. 5, 그 다음에 25 곱하기 3. 75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15와 25의 최소 공배수는 75야. 그러니까 양쪽에 75 곱하는 게 더 빠르지. 자, 구해보세요. 하율아 75 곱해봐.
모르겠어요. 음, 15에다 몇 곱해서 몇 곱해야 돼? 그러면 8에다가 똑같은 거 곱해주면 되잖아. 25가 3 해주면 자, 75. 15분의 8에다가 75를 곱하는 거야. 약분부터. 이거 약분하면 5죠? 네, 그러면 40이죠. 뒤에 것도 25분의 33에다가 75를 곱하는 거야. 약분부터.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이거는 99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얼마다? 자, 이거는 40대 99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 이거는 15 곱하기 25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약분을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15 곱하기 25를 양쪽에다 곱하게 되면 숫자가 커지니까 불편하지. 그렇죠? 하여간 네, 가능하면 숫자가 작은 거.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선생님 해줄게요. 최소 공배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최소 공배수를 빨리 구하는 거. 하나는 15야. 하나는 25죠? 최소 공배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큰 수를 갖다가 큰 수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배수를 해주세요. 큰 수에다가 2를 곱하면 50이죠? 그럼 50은 15로 안 나눠져. 그러니까 안 돼. 그 다음 25에다가 3을 곱해. 여기는 곱하기 2고 여기는 곱하기 3을 해. 75죠? 그럼 75는 15의 배수인지 봐. 여기다가 5 곱하면 75구나.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75야.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 큰 수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수의 배수인지 보는 거야. 25에다가 3을 곱하면 75야. 75는 15의 배수구나. 그럼 최소 공배수가 75구나.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오케이. 자, 유형 9번 했습니다. 자, 유형 10번 볼게요. 자, 이제 도형에서의 비의 성질의 활용이야. 삼각형의 높이가 25, 높이가 25, 밑변이 15. 높이와 밑변의 길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그럼 몇 대 몇이다? 높이 25, 밑변 15, 25 대 15다. 약분해도 되죠? 5로 약분하면 5 대 3이다. 이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죠. 그래서 5로 나누면 5 대 3이 됩니다. 이 말이야. 자, 간단한 자연세비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을 때까지 최대 공약수로 약분해줘야 됩니다. 하율아, 이해되시죠? 네, 37번 해보세요. 자, 3대 1.7은 30대 17? 이렇게 써주세요. 항상 3대 1.7은 30대 10을 곱했죠. 30대 17. 그런데 약분 됩니까? 약분 안 되죠. 약분 네, 안 되면 그대로 두는 거고, 약분 되면 약분을 또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죠? 오케이. 자, 앞에 거 다 끝냈죠? 뒤에 거 볼게요. 104페이지. 하율아 숙제는 비슷한만 숙제입니다. 네. 오케이. 자, 유형 11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비례식이야. 자, 비례식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약속입니다. 외워야 돼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거야. 비율이 같은 두 비다. 만약에 비율이 2대 3이다. 그러면 비율은 3분의 2죠? 그럼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하면 4대 6이다. 또는 3을 곱하면 6대 9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건 비율이 전부 다 3분의 2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같게 논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비례식은 어떤 성질이 있다?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식탁에 아마 지우개 있을 거고. 그래, 이해 가죠? 네. 자, 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걸 비례식이라고 한다. 비례식. 비례식은 외양과 내양의 곱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두 수를 외양, 안쪽에 있는 두 수를 내양. 그래서 내양과 외양이 곱이 서로 같다. 7번 해보세요. 하유라 7번. 하고 있어요. 음, 오케이. 바깥쪽에 있는 게 외항,
안쪽에 있는 게 내항입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자, 유형 13번. 자,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습니다. 그 얘기죠. 자, 옳은 거 찾아보세요. 10번. 왜? 잘 안 돼? 오케이. 그거죠. 자, 내항 30, 외항 30 똑같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자, 유형 14번. 자, 네모의 값 구하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찾아 이어보시오. 자, 13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48에 32, 72죠? 그럼 이것도 7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9겠죠? 네.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 그럼 이것도 10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5겠죠? 하율아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15번 볼게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아까처럼 비례식을 완성하는 거야.
외항이 2와 20, 포항이 5와 20인 비례식을 완성해 보세요. 포항이 5와 20이래. 외항이 2와 20, 이게 20이란 얘기죠? 이게 외항이잖아. 그치? 후항은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게 5와 20이니까 이게 20이면 이게 5란 얘기죠? 네. 하율아 이해되지? 그쵸? 요렇게 두 개를 뭐라고 한다? 후항.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걸 외항.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네모가 얼마니 뜻이죠? 4 곱했으니까 여기도 4 곱하면 8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내항, 외항, 후항, 전항, 뭐, 정의만 알면 되죠. 자, 넘어가서. 자, 유형 16번 보겠습니다.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 얘기죠. 19번 해보세요.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하나를 내항의 곱, 하나를 외항의 곱, 이렇게 보면 되죠? 하율아, 이렇게 주는 게 편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건데, 이게 외항의 곱이야. 외항의,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걸 외항의 곱이라고 하면, 이게 14면, 여기가 6이겠죠? 네. 그 다음 이거는 그럼 이게 내항의 곱이지? 그럼 여기는 21, 여기는 4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이 이거구나. 외항의 곱이 이거구나. 바꿔도 됩니다. 내항과 외항은.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네. 음,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 얘기죠. 자,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자, 17번 볼게요. 자, 22번. 4장에 속하도 4, 5, 14, 21 중에서 두 장을 골라 네모 안에 한 번씩 써넣어 비례식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두 개 찾으란 얘기지? 그렇죠? 네. 어떤 걸까?
2대 7이니까. 여기다 적당한 수를 곱한 게 여기에 오면 되잖아. 사, 14. 그럼 얼마일까? 양쪽에 20 곱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4대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107쪽까지 했죠? 하율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숙제는 B스텝만 107쪽까지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6쪽부터 하나, 둘, 셋, 넷, 5쪽, 6쪽, 96에서 101쪽까지 푸시고, 또 A스텝은 쉬우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104쪽부터 104, 105, 106, 107까지 숙제입니다. 네. 한 10페이지 정도 되죠?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 하나는 그 선생님 걸로 교사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랬구나. 예, 예. 네, 어머님,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유형편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네, 잠깐만, 저기, 네, 예, 하율이 대신에 잠깐만 보시면. 네, 나중에 이제 중일 거를 하면요, 어머니, 제가 네, 그 하율이한테 뭐를 풀려야 되냐면요, 네, 계산력 문제가 있어요. 이제 카페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수학 계산력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율이를 이걸 풀릴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소단원별로 한 100문제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께서 뭐 제본을 하실 건가 아니면 프린트를 하셔야 되는데 다운받아서 네, 풀려야 네, 되는데 그냥 다운받아서 괜찮죠? 프린트 있죠? 네, 다 제본 아, 제가 집에 써요. 어, 집에서 네, 제본하세요? 네, 그러면 제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프린트 하셔도 되고 네, 제본하신다길래 이것도 제본을 하셔야 되나 하고 한번 네. 여쭤보는 제가 프린트해서 제본 뜨는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요거 풀릴 거예요. 아래 거부터 하면 되죠? 예, 예, 순서대로입니다. 이게 뒤에 거부터가 네, 순서대로예요. 600번부터요? 여기 5페이지부터. 예, 아, 599번부터. 5부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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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